안녕하세요, 게임러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 캐릭터 만들어 보는 것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 캐릭터를 만들려면 저 캐릭터가 어떻게 생긴지 일단 먼저 정해놓고 해야 진행이 쉽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 폴더에서 데모 폴더 안에 여기 있는 우니, 어, 일본어로 성게란 뜻이죠. 우니를 가지고 저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자동 생성되는 거는 애니메이션 폴더에다가 그냥 운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래서 저 캐릭터를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에다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줘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여기다가 리지드 바디 2D를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왜냐하면은 얘도 어차피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 2D를 적용을 해서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레이어랑 닿으면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와 닿았음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콜라이더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더는 서클 콜라이더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콜라이더를 뭘로 하시던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박스 콜라이더로 하셔도 되고 서클 콜라이더로 하셔도 되고 옵셋을 0으로 조절을 해서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해주겠고 그 다음에 서클 콜라이더는 원형이라서 얘가 구를 수가 있으니까 리지드 바디에서 컨스트레인트 Z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제 고정을 해둘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 캐릭터의 기본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행동을 제어할 스크립트를 짜줘야겠죠. 행동을 제어할 스크립트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 component 눌러서 enemy라고 이름 붙인 새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서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편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일단은 이 적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기획마다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있을 때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을 때는 플레이어를 쫓아가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는 주변을 순찰함 이런 식으로 규칙을 우리가 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을 때는 플레이어를 쫓아가고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는 주변을 순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AI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 주변을 순찰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구현을 해볼게요. 주변을 순찰하는 것부터. 자, 일단 주변을 순찰하려면은 그 주변을, 그러니까 순찰할 구역을 정해줄 게 필요하죠. 순찰 범위를 지정을 해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이제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좌표를 두 개 주는 거겠죠. 좌표를 두 개 줘서 왼쪽 좌표보다 왼쪽으로 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오른쪽 좌표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를 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dog pile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 목줄을 묶어두는 이제 말뚝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 녀석의 움직임 범위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create empty를 누르고요. 이름을 anchor라고 해주면 될까요? anchor라고 해주고 운이를 이 anchor에 자식 오브젝트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 앵커가 여기 있고 운이는 여기 조금 더 위에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운이는 앵커의 자식 오브젝트가 되죠. 자식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은 부모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이 운이의 포지션 값은 이 x 값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면은
이 운이 앵커 값을 앵커를 아무데나 박아 넣는 것으로 운이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코드를 좀 적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도 제가 일부분 좀 코드를 미리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public float petrol range 그 다음에 public float move speed 그 다음에 float move value 그리고 rigid body 2D를 RB2D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enemy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일 규칙을 정해줬어요. 자, 일단 먼저 속도를 제어를 해야 되니까 물리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니까 RB2D 이렇게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이 녀석을 프리팹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상으로 직접 get 컴포넌트를 해서 RB2D를 받아와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상에서 직접 받아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스펙터 창에서 직접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public은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public float petrol range를 통해서 우리가 페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float 값으로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move speed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 move value는 이 move value는 우리가 move speed는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일까를 정할 때 사용하는 값이고 move value는 이제 좌로 혹은 우로 이제 움직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안 주고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딱 쉽게 넣기 위해서 그래서 move 값을 이제 스피드랑 밸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RB2D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move value는 move speed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포지션의 x 값이 이 페트롤 레인지의 값보다 이제 페트롤 레인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페트롤 레인지 값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기준점보다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면 페트롤 레인지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제 move value가 move speed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양수겠 이런 식으로 move value는 이렇게 양수로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음수로 대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move value를 사용을 해서 현재 속도를 이제 새 벡터를 만들어서 move value를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y 값은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 이제 만약에 여기를 0으로 넣거나 그러면은 이제 얘가 제대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서 현재 y축의 속도는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나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일단 먼저 페트롤 레인지는 얼마 정도면 될까요? 한 여기에 격자 하나가 1이니까 한 3 정도로 해볼까요? 3 정도로 해보고 그 다음에 move speed는 얼마면 좋을까요? 한 2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지금 운이가 어디 갔죠? 아, 지금 운이가 스프라이트가 지금 앞쪽으로 나오지 않고 스프라이트가 뒤쪽으로 넣어서 지금 땅에 가려지는 모습이라서 이 녀석을 foreground로 바꿔주고 order in layer도 좀 높여주도록 할게요. 한 5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 주변은 순창한 건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쫓아가는 거를 구현을 해봅시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를 구분을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수행을 해야겠죠. 플레이어를 쫓아가는과 동시에 주변을 순찰함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체크를 하는 코드를 일단 먼저 넣어 줄게요. 현재 상태를 전환하는 코드를 넣어 줄게요. 이것도 제가 미리 가져온 코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테이트 열거형 열거형으로 스테이트라는 거를 선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선언한 스테이트 열거형을 사용을 해서 current state라는 걸 선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기본값은 petrol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 전환의 기준을 플레이어로 잡아야겠죠.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을 때랑 플레이어가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플레이어의 정보도 얻어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를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얘도 이제 프리팹으로 사용을 할 거니까 지난번에 우리 코인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씬에서 플레이어를 찾아오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는 게임 오브젝트 find 게임 오브젝트 with tag 플레이어, 대문자로 시작하죠. 플레이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어를 이제 얘가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자동으로 찾아서 이 플레이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public float chase range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쫓아가야겠지만은 플레이어가 이제 적을 피해서 달아나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이제 그만 쫓아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chase range라는 값을 통해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러고서 여기 아래 상태 전환하는 코드를 봅시다. 일단은 현재 이제 distance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서 플레이어와의 x값 좌표랑 그 다음에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x 좌표를 이렇게 빼서 그 값을 abs absolute 절대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 enemy 오브젝트랑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distance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chase range보다 그 거리가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와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현재 상태를 chase 상태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그 거리보다 chase range가 작으면은, 그러면 이제 범위 안에 플레이어가 없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petrol로 상태를 바꾸는 코드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서 스위치 문을 사용할 거예요. 스위치 문을 사용을 해서 current state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이 부분을 case state petrol 땡땡 break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상태를 전환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 따라서 정해진 동작을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만약에 페트롤일 경우 우리가 아까 적어놨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case state chase 그러면 만약에 chase 상태일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코드를 적어온 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이 부분은 플레이어랑 게임 오브젝트랑
그 x값의 좌표를 비교해서 그 값이 0인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플레이어가 현재 이 enemy 오브젝트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x축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어가 왼쪽에 있다면 x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음수가 되어야겠죠.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move 밸류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한 move 밸류 값을 이용해서 새 벡터를 생성을 해서 현재 속도를 그 새 벡터로 교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장을 하고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체이스 레인지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아마 한 2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플레이 모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 녀석이 지금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범위 내로 들어가니까 지금 계속 쫓아오는 모습이죠. 지금 적 캐릭터와 플레이어가 닿았을 때 상호작용이 아직 코드에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냥 서로 밀고 당기고만 하는 모습인데 지금 어찌됐든 이 에네미의 움직임 자체는 제대로 구현이 된 모습이에요. 체이스 레인지를 3으로 늘려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가까이 가면 저를 쫓아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은 다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순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 캐릭터의 AI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레이어랑 적 캐릭터랑 부딪혔을 때 데미지 리액션을 구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